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나이 63입니다. 지금 저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을 보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에 흔적인 텅 빈 술병이 놓여 있군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이라는 두 글자를 부적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청춘을 바쳤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굳은 살 박인 손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니 어느덧 정년이라는 선물이자 형벌과도 같은 시간이 찾아왔더군요. 작년 저는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아내와 둘이서 평생 푼 돈을 아껴가며 모은 돈을 합치니 통장에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5억. 제 인생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인생 아내와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과 계획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제 손에 남은 것은 영원히 찍힌 통장과 제 이름으로 된 2억 원의 빚, 그리고 무너져 내린 자존심뿐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를 빌어 제 어리석고 참담했던 실패의 전 과정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이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혹은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제 실패가 여러분의 삶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은퇴 후 첫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새벽 출근길에서 해방되었고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었던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평일 오전에 즐기는 영화관의 한적함은 그 자체로 호사였죠. 하지만 그 천국 같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도 없고 제 명함이 있던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나만 툭 빠져나온 기분.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무력감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신이 나서 말하더군요. 철수야, 너 그 돈 은행에만 넣어둘 거냐? 요즘 세상에 그러면 바보 소리 들어. 이자, 그거 1년에 몇 푼이나 된다고. 나는 퇴직금 절반으로 주식 시작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주 하나 잘 잡아서 벌써 3천만 원을 벌었다. 그 친구의 말이 독처럼 제 마음에 퍼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제가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이걸로 남은 30년, 4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물가는 무섭게 오르는데 내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돈을 썩힐 순 없다. 나도 흐름을 타야 한다. 조금이라도 불려야만 한다.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점에 가서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사 읽었습니다.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유튜브에서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대기업, 망할 염려가 없다는 우량주 위주로 5천만 원만 투자했죠.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좋았던 걸까요? 제가 주식을 사자마자 거짓말처럼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주식 앱의 알림이 울렸고 화면 가득한 빨간색 숫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제는 5%, 오늘은 8%,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이 찍히는 것을 보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땀 흘려야 벌 수 있었던 돈을 이렇게 손가락 몇 번으로 쉽게 벌 수 있다니. 이거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지독한 오만이었습니다. 우량주로 얻는 연 10%, 20%의 수익은 더 이상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눈은 자연스럽게 더 자극적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에 30% 상한가를 치고 다음날 또 급등하는 테마주라는 것들이었죠. 2차 전지, 인공지능, 신약 개발, 이름도 생소한 중소형주에 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다는 욕심에 저는 인터넷 주식, 카페와 익명의 전문가들이 가득한 단체 채팅방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내는 유료 리딩방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주식에 잠식당했습니다. 아침 구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전전긍긍했고, 장이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는 화장실도 참아가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으로 미국 증시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제 기분은 오로지 주가 그래프의 색깔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묻더군요. 여보, 요즘 너무 주식만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뉴스 보니까 주식으로 큰돈 날린 사람들도 많다던데. 우리 그냥 있는 돈으로 아껴 쓰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네. 하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걱정은 제 귀에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되는 세상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이 돈 불려서 당신 명품 가방 하나 못 사줄까봐 그래?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처음으로 그런 모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려 했던 아내의 마지막 손길이었는데, 저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달콤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리딩방에서 곧 3배 오른다고 추천해준 한 바이오주에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가는 매일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식간에 3천만 원, 5천만 원의 손실이 찍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빠져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전 생각이라는 무서운 마귀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잃은 것을 만회해야 한다. 여기서 포기하면 영원히 패배자가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저는 결국 더 깊은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물타기였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더 샀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면 조금만 반등해도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퇴직금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전부 끌어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등하지 않고 지하실 아래로 더 깊은 심해로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의 평생이 담긴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아내의 도장이 필요했지만 차마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 사업에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잠깐 빌려주는 것이라고,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믿고 군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전부 걸고 마지막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대출받은 2억 원과 남은 돈 전부를 한 종목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잃었던 돈을 모두 찾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미친 주문을 외웠습니다. 심지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 매수까지 최대로 끌어다 썼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몇 배를 베팅한 겁니다. 이제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조금만 떨어져도 모든 것을 잃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외줄타기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간밤에 미국에서 터진 악재로 전 세계 증시가 피바다였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은 예상대로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온통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띵동. 스마트폰에 날아온 문자 한 통. 증권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금일 반대매매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반대매매? 제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증권사가 빚을 회수하기 위해 제 주식을 강제로, 그것도 가장 낮은 가격에 팔아버린다는 통보였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넘게 일해받은 퇴직금, 평생을 아껴 모은 저축, 그리고 아내를 속이고 우리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단 며칠 만에 제 인생 전체가 공중에서 분해되어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0이 찍혔고 제게 남은 것은 오직 2억 원의 빚과 감당할 수 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고 욕이라도 퍼부었다면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 저 하나 믿고 살아온 사람의 세월을 제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죄책감에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며칠을 보냈을 때 아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아내가 해준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이거 먹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래요. 하지만 당신이랑 나는 우리가 없으면 다시는 못 만들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둘이 함께라면 어떻게든 사라지겠죠.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은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잠을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고된 삶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합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밥을 먹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루하루 깨닫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하신 선배, 후배님들, 그리고 쉬운 성공을 꿈꾸는 젊은 청년 여러분, 부디 제발 제 실패를, 제 피눈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식 투자는 절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자금,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담보로 거는 한 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정보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탐욕이 당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불리는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 저는 너무도 늦게 그리고 너무도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